소문은 불보다 빨랐고 사이렌보다 오래 울렸습니다. 말 한마디, 목격 한 장면, 익명이라는 이름의 댓글들. 누군가는 직업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게를 닫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소방관은 그날 이후 구조가 아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킨 뒤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했던 선택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 소방관의 아내들 2화. 오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작합니다. 김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닥쳐. 서연아가 차갑게 말했다. 너 남편 소방관이지? 이제 네 남편도 알았어.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집만 난리가 아니라 네 집도 난리겠네. 김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 그게 끝이야? 서윤아는 웃었다. 차갑게.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았어?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도 집에 가자. 집에 가. 한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따라갔다. 김세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떠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떨리는 목소리. 핸드폰을 꺼냈다.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세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재석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세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다. 당분간 숙소에서 지낼게. 아이들한테는 출동 훈련이라고 해. 세리는 메모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다. 사건은 다음날 동네 커뮤니티로 번졌다. 연수동 맘카페, 어제 싱하모텔 소방차 출동 보신 분? 댓글 327개, 봤어요. 근데 불은 안 났더라고요. 5인 신고래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 중에 행복치킨집 사장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옆에 여자 누구예요? 요가학원 강사요. 헐, 동네 소통방, 치킨집 사장 불륜 진짜? 댓글 512개, 소방관 부인이랑 바람 폈대요. 소방관 부인이요? 누구? 연수 요가학원 강사요. 헐, 거기 제가 다니는 곳인데 저도요. 대박! 남편 소방관인데 바람을 피워? 진짜 최악이다. 요가 학원에 올라온 이름, 치킨집에 대한 험담, 그리고 익명 뒤에 숨은 수백 개의 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연수 요가 학원 네이버 리뷰. 강사 불륜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비추천. 여기 다니지 마세요. 남편 뺏길 수 있음. 아이 엄마가 바람을 피우다니. 최악. 평점이 하루 만에 4.8에서 1.2로 떨어졌다. 3일 후 세리는 더 이상 학원에 설 수 없었다. 강사님, 오늘 수업 취소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환불 요청할게요. 전화가 끊임없이 왔다. 모두 수업 취소, 환불 요청이었다. 학원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미안한데 당분간 수업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소문이 너무 심해서 학원 운영이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끝인가? 치킨집. 손님이 끊기다시피 했다. 예전엔 저녁마다 주문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하루에 서너 건. 여보, 오늘 주문 몇 건이야? 2건. 2건? 응. 한태준의 아내 서윤아는 한숨을 쉬었다. 가게 문 닫아야겠다. 그래야 할 것 같아. 한 달 뒤 계속되는 폐업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폐업 안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치킨집 드디어 문 닫았네요. 당연하죠. 거기서 시키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 진작에 끊었어요. 소방서. 재석은 출동을 다녀온 뒤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숙소에서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동료들이 물었다. 형 집에 안 들어가요? 좀 생각할 게 있어서. 혹시 그 일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다 알고 있었다. 호진이 형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출 가셨고. 맞아요.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고민이시겠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게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혼해라. 그게 정상이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밤. 그는 밤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말들의 무게와 아내 얼굴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다.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지 일주일.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몰래 집 앞까지 왔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응, 아빠 출동 훈련 중이래. 곧 올 거야.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이혼하면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엄마가 실수했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가정을 잃어야 하나. 안 돼. 일주일 후 재석은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리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응.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흔들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변명도 눈물도 변호도 없이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여자로 확인받고 싶었던 욕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할지도 모르는 죄가 되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남편의 신뢰가 아니라 아이들의 세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미안해.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놀랍게도 재석의 입에서 나왔다. 이번엔 내가 붙잡을게. 뭐? 이혼은 안 할 거야. 세린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돼. 절대로. 응, 각서 쓸 거야. 다시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알았어. 재석은 분노보다 아이들의 손을 먼저 떠올렸고 사랑보다도 익숙한 일상을 먼저 선택했다. 각서. 두 사람은 다음 날 각서를 썼다. 각서. 우리 부부는 다시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그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을 걸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은 적어도 당장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일부러 더 자주 함께 외출했고 아이들 어린이집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고 더 자주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애들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진 찍자. 좋아. 찰칵 웃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그 사진 뒤로 두 사람만 아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족의 모습과 서로만 아는 상처가 같은 공간에 겹쳐 쌓여갔다. 겉보기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 평온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얇은 유리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집의 네 사람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니, 두 사람만.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한편 한태준과 그의 아내 유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택배 일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배송 몇 건이야? 150건. 맞네. 힘들겠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오갔다. 말은 줄었고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 더 자주 들리게 되었다. 물 마실래? 응. 여기. 고마워.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뜨거움도 욕망도 없었다. 그저 익숙함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바람기가 쉽게 고쳐질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또 언젠가 다른 여자가 생기겠지. 하지만 동시에 그 남자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 역시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결국엔 내 곁으로 돌아오니까. 복수는 끝났지만 소유는 끝나지 않은 관계였다. 3개월 후 재석은 정근을 신청했다. 전근? 왜? 아이들 때문에요. 여기선 힘들 것 같아서요. 아, 그 일 때문에? 네. 알겠다. 처리해 주마. 전근지 경기도 하평시.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곳. 새로운 시작. 얘들아, 우리 이사가 어디로? 아빠 일 때문에 새로운 곳. 좋아. 아이들은 좋아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어린이집,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사 가는 날 짐을 싣고 차에 올랐다. 출발할게. 응.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동네가 점점 멀어졌다. 요가 학원이 있던 건물, 치킨집이 있던 자리, 그리고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났던 그 거리. 세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다 끝났구나.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화는 줄었고 잠자리도 달라졌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못했다. 다만 참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집. 우와, 여기 넓다. 엄마, 내 방 어디야? 저기 들어가 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다. 부부는 짐을 정리했다. 말없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여보. 응. 고마워. 이혼 안 해줘서, 아이들 지켜줘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후 재석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해? 평생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겠니? 나도 안다. 사람 마음이 늘 한 곳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보. 하지만 재석이 세린을 봤다. 몸은 줘도 마음만은 오직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용서이자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붙든 마지막 선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울지 마. 아이들 깬다. 응.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다. 등을 맞댄 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네 사람의 인생은 모두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소방관의 아내들 2화 에필로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날 밤 이후로 네 사람의 인생은 모두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재석과 김세린. 새로운 동네에서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은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재석은 새 소방서에서 묵묵히 일한다. 하지만 밤이면 각자의 침묵 속에서 과거를 떠올린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지만 둘만 있을 땐 말이 없다. 그 침묵이 이 집을 지탱하는 마지막 선이다. 한태준과 서윤아,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남편은 또 언젠가 바람을 피울 것이고 아내는 또 눈 감아줄 것이다.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저 소유만 남은 관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로에게.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단 한 번의 흔들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이 일을 불륜이라 불렀지만 그들 안에서는 이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불은 꺼졌지만 이들 각자의 집안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잔불이 남아버렸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같은 길을 달리고 같은 밤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하더라. 웃기지 마. 몸이 기억하는 건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택배 상자를 나르며 계단을 오르며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정말 멈출 수 있었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다. 아니, 이미 시작된 순간 끝은 정해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도 가끔 숨처럼 떠오른다. 어둠 속 조명, 매트 위의 숨소리, 그리고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그때는 몰랐다. 그건 사랑도, 인연도 아닌 그저 한번 미쳐버린 육체의 계절이었다는 걸. 다만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그게 후회인지 아쉬움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계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다는 것, 그리고 그 열기가 아직도 가슴 한쪽을 태우고 있다는 것.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모든 걸 덮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같은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사이렌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곧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겠죠. 하지만 집안에 남은 침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체념, 사랑과 소유, 그리고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결과들, 이 이야기는 누가 옳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흔들린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꿔놓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만 아는 밤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방관의 아내들 2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